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래간만에 계백장군 여러분 앞에 인사 올립니다. 오늘은 좀 요즘 돌아가는 시국에 대해서 한번 그냥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좀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고 싶어요. 요즘 조국, 항상 문제의 조국 지금 석 달째 송금 5천만 원 송금 청와대에서 5천만 원은 보냈지만 그게 어디다가 쓰는지는 몰랐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모든 국민의, 모두는 아닙니다. 이게 좌빨들하고 전라도 사람들은 이해를 하니까요. 그를 제외한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이게 5천만 원을 줬는데 그것도 민정수석 자리에 있으면서 그 ATM 가게까지 달려가서 보낼 정도로 그렇게 급하게 보내면서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어디다 쓰는지도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아무리 부인이지만 줬다. 이게 일반인의 상식에서는 죽었다 깨나도 이해가 될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막말로 보통 일반 가정집 가장들은 어디 가서 5만 원만 헛되게 써도 부인들한테 쥐어 뜯기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5천만 원을 그냥 나는 돈을 초월한 사람이니까 어디다 쓰는지 모르고 그냥 준다. 정말 국민과 괴리감이 너무 크지요. 이런 사람이 또 법무부 장관을 했었다는 게 참 국가적으로 큰, 진짜 큰 문제지요 이게. 이 사람이 국민을 이해하겠습니까? 5천만 원을 그냥 어디다 쓰는지 알 필요도 없이 남한테 줄 수 있는 이런 정도 형편인 사람이 서민을 이해한다는 게 말이 될까요? 거기다 이번에 나경원 그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에 저기 검찰 출석을 하면서 포토라인은 아닙니다만 기자들 앞에 섰지 않습니까? 기자들 앞에 서서 들어갔어요. 이게 공인으로서의 태도를 보인 거지요. 조국은 어땠나요? 무슨 쥐새끼처럼 지하 주차장으로 해서 어째 그 집안 식구들은 전부 그렇게 지하를 좋아한단 말입니까? 그렇게 올라가고 또 가족에 대해서도 이거는 부인 탓, 이거는 오촌 조카 탓, 이거는 동생 탓, 이거는 딸내미 탓, 이거는 아들 탓. 참 좀 치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국의 법무부 장관까지 짧은 시간이지만 지냈던 놈이, 그리고 진보, 개혁을 외치는 놈이 가족의 잘못은 가장인 나의 잘못이다라고 좀 이렇게 시인을 해도 용서를 받을까 말까 한 판국에 그렇게 부인을 팔고 조카를 팔고 동생을 팔고 심지어는 자식들까지 팔면서 자기는 그렇게 법망을 피해 나가고 싶을까요? 이게 이런 행동이 진보요. 이게 좌파의 진보 좌파의 모습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북한에서 저 살기 위해서는 가족이고 뭐고 없습니다. 자기가 살고 보기 위해서는 그런 모습하고 똑같아 보이지 않아요? 자기 입으로 사회주의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국회 청문회에서 또 사회주의의 제도를 이 땅에 들여와야 된다는 개소리나 씹으려대고 이게 바로 빨갱이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제1 궁극의 목적은 김정은에게 충성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이고 뭐고 한치 건너 두치가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공산화에 모든 걸 초점을 걸고 있기 때문이죠. 나경원처럼 왜 당당하게 기자들 앞에 섰다가 검찰청 안으로 못 들어간단 말입니까? 예? 그렇게 정의를 부르짖는 놈이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또 한 가지 요즘 한국을 시끄럽게 하는 게 북한 선원 2명을 북송을 했습니다. 이것도 3일 만에 문재인 빨갱이 문빨이 인권 변호사 출신이었다고 하잖아요. 무슨 인권 운동을 했는지는 사실 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지가 지 입으로 인권 변호사 출신이라고 하니까요. 그러면 이런 탈북민에 대한 인권 보호에는 왜 이렇게 소극적이란 말입니까? 그 사람들이 가면 어떻게 된다는 건 뻔히 알고 이제는 창피하게도 실이 UN 인권위원회에서 또 갑자기
그 세계 인권 단체에서도 이거를 문제 걸고 들어왔으니 이게 인권을 존중하겠다고 저 국제사회에 그 표방을 한 이게 대한민국의 모습이란 말입니까? 그 사람들 가면 어떻게 되는지 뻔히 알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 3명이서 16을 죽였던 2명이서 16명을 죽였던,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요. 남자 2명이서 성인 여자 16명을 죽이기도 사실 힘들 겁니다. 자기가 죽으면은 악을 바쳐서 덤빈다면은 여자 16명이 남자 2명을 이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물며 성인 남자 16명을 2-3명이 죽였다고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그리고 배는 왜 그렇게 깨끗이 청소한단 말입니까? 그게 증거인데요. 진짜 16명을 죽였는지 죽이지 않았는지에 대한 명백한 증거인데 배는 왜 그렇게 깨끗이 청소하고 조사가지도 않은 조사를 하고 안대는 왜 가립니까? 안대를 가리고 판문점으로 가서 넘겨주는, 그들이 설사 16명을 죽이고 온 살인자라고 하더라도요, 대한민국 헌법상으로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처벌을 하면 돼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이니까요, 헌법상으로는 수사도 안 했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증거 인멸을 했잖아요. 정부에서 배에 있는 뭐 핏자국을, 아니 북한에 넘겨줄 배를 왜 청소한단 말입니까? 아니 타던 차를 파는데 새 차에서 파는 사람 보셨어요? 자기 차를 파는데 엔진 오일 갈고 파는 사람 보셨냐고요? 그래서 중고차를 사면 새 차부터 하고 엔진 오일부터 갈기 마련인 거 아닙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중고차 산 다음에 엔진 오일을 갈아야 되는 건 상식인 것이, 그 차를 판 사람이 파는 입장에서 엔진 오일을 갈았겠어요? 그 여기다가 왜 배를 갖다가 왜 세척을 한단 말입니까? 그게 증거인데요. 답은 간단하죠. 문빨은 말이 인권이지 북한 김정은에 대한 충성이 더 1순위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삶은 소대가리 소리를 들으면서도 말 한마디 못하는 대한민국의 정부와 청와대, 더불어공산당, 한심하지 않습니까? 그냥 이런 거죠. 수령님이 나보고 삶은 소대가리래? 그렇다면 그런 거지. 허허허. 수령님의 말에 대해서 무슨 우리가 반론을 제기해. 북한에서 보내라니까 그냥 뭐 16명 죽인 살인범이라고 그냥 보낸다면은 앞으로 탈북을 해서 대한민국으로 오는 사람을 전부 그런 식으로 북한에서 말한다면 전부 돌려보내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게 인권의 문제에 있어서 큰 문제라는 거죠. 앞으로는 탈북자가 대한민국에 들어오면은 수사기관 플러스 시민단체 있죠. 인권 시민단체 사람들이 같이 그 배석한 자리에서 판결을 내린, 그렇지 않는 한 이건 계속 똑같이 반복될 일이에요. 이 정권 하에서는. 왜? 지금 한반도에 당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한반도라는 건 남북한을 합친 거예요. 대한민국으로만 따지는 게 아니고 한반도로 따졌을 때 제1당이 어딥니까? 북한에 있는 조선노동당이죠. 제2당이 어딥니까? 더불어공산당. 제3당이 자유한국당. 그리고 4당부터 나머지 찌꺼기들은 전부 더불어공산당의 2중대, 3중대들, 결국 공산당이죠. 이런 식으로 따진다면 지금 한반도 땅에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는 전부 공산당들이 지금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정당 자유한국당이 홀로 외롭게 이 여러 개의 공산당과 지금 맞서 싸우고 있는 형국이 지금 요즘에 지금 가장 애초로운 시국이 아니라 할 수 없겠습니다. 제1당 조선노동당과 제2당 더불어공산당, 이것만 가지고도 이들이 그러니까 또 연동형이니 뭐니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기 위한 선거 계약을 하기 위해서 요즘 그렇게 난리를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무슨 뭐 검찰 수사를 법무부 장관에게 미리 보고하라. 그리고 결재받고 수사하라. 그럼 조국 수사 이제 더 이상 못하는 거죠. 이대로 시행이 되면은. 결재받고 수사하라. 청와대에 결재받고 수사하라. 그 수사 그만해. 끝나는 거죠. 이런 게 검찰 개혁이라고 그렇게 외쳤다는 겁니까? 조국과 그 떨거지들이 더불어공산당이. 그리고 이 새끼는 조국 말입니다. 뭐 검찰에 가서는 한마디도 안 하는 놈이 중간중간에 텔레그램으로 자기 지인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통신망에 의해서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왜 이렇게 텔레그램을 좋아해요? 옛날 그 드루킹 사건 때부터. 보통 우리 일반인들은 카톡이면 충분하잖아요. 무언가 숨길 게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자들은. 이게 정의로운 척 하면서 정의롭지 않은 좌빨들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거죠. 떳떳한 사람이면은 카톡으로 충분해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요즘 그 조국 집 앞에 있는 그 조국 수호대라는 그 미친년들 말입니다. 기자들의 취재를 방해해 가면서 거기다가 이제 질문을 하면 애국가를 불러서 하더라고요. 그 기자의 취재를 방해하더라고요. 아니, 애국가가 조국 수호하라고, 예? 조국 수호하라고 만들어진 국가입니까? 말 그대로 우리 국민의 애국가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조국에 대한 그 취재를 방해하는 목적으로 쓴단 말입니까? 이게 조국 수호대가 이게 무슨 수호대예요? 수호대는 조국의 기쁨조겠지요. 물론 늙은 3, 40대 늙은 년들이라 제대로 된 기쁨조 역할을 못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걸 보면서 또 조국은 또 얼마나 우쭐할까요? 아직도 나를 이렇게 무조건 신봉하는 저 북한에 있는 어리석은 백성들처럼 사람이 있구나 하고서 여기다가 또 지소미아 연장을 거부했다. 문빨은 형식적으로야 국방부 장관이 지금 하고 있지만 이게 국방부 장관이 지가 소신이나 어디 있는 놈입니까? 이게 문빨이 시키는 대로 하는 바둑이에 불과하지요. 지소미아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안보와는 조금 생각 있는 사람들이 생각한다면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일본한테 넘겨줄 정보가 얼마나 있습니까? 일본에서 받아들일 정보가 다 많지요. 더 많지요. 지소미아를 파기하는 것은 곧 뭡니까? 북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마는 북을 이롭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단호한 것이 이것이 바로 빨갱이 문빨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무슨 요즘 군사 비용을 올려달라 미국에서 한국에만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본 나토에 다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도 미국은 미국의 입장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이거는 잘 어떤 협상의 어떤 문제가 달려 있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특히 일본이나 나토는 어떻게 협상이 잘 될지 몰라도 한국은 협상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대통령 문발이라는 게 동맹국인 일본과 미국은 완전히 차지하고 전부 북중로하고만 붙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면에서. 이래서 미운털이 밝혔기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협상하기가. 이걸 빨리 협상을 조율하기 위해서는 빨리 자한당으로 정권이 넘어가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그로 인해서 내년에 총선에서는 반드시 자한당이 압승하게끔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는 마음으로 적어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수호하려는 곳에다가 여러분들이 표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저히 말이 안 통하는 전라도나 저 좌빨들 빼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말씀드리고 호소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또 조우민이라는 조국 딸. 이 고려대 문제에 대해서 고려대의 입학을 취소해야 되지 않느냐는 고려대 학생들의 그런 열화와 같은 시위와 주장을 전부 공소장 기재에 없었다는 이유로 그러나 이제 똑똑한 고려대 학생들이 말했지 않습니까? 공소장에 기재되지 않은 이유는 공소시효가 지나서다. 검찰이 적기 싫어서가 아니고 그걸 핑계로 대지 말라는
그래서 뭐 고려대 총장이 입장을 밝힐 모양이에요. 뭔가 명백한 뭐 조사 결과가 나오면은 입학을 취소할 수도 있다 하는, 당연한 거지요. 왜 이거는 왜냐면은 조민이가 거짓된 스펙으로 고려대에 합격을 했다면 정당한 어느 한 사람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의사회를 부르짖는 지금 더불어공산당 입장에서는 이런 것부터 바로 잡아야 뭐 정의를 관한 신용이라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또 한 가지, 또 고려대 명예가 있어요. 대한민국 명문사학, 최고 명문사학 중인 고려대에서 이런 걸 유야무야 그냥 넘어간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이거 고려대도 그냥 스펙만 잘 쌓고 뭐 하면 그냥 부정 입학이 얼마든지 가능한 대학이네? 이런 인식을 심어주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우리 고려대학은 설사 부정 입학자가 들어왔어도 그것이 10년이고 20년이 흐른 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부정 입학자에 대해서는 단칼에 입학을 취소하는, 이건 법의 문제가 아니고 교칙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교칙은 대학 고유 권한이고, 그렇게 해서 일벌백계의 모습을 고려대학교가 보여주는 것이 대한민국 명문사학으로서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또 조민희 때문에 손해본 그 어떤 한 명의 썸바리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른바 스카이로 일컬어지는 서울대, 연대, 고대 얘기는 조금 전에 했습니다만, 연대에서 뭐 조국 아들놈의 입학 관련 서류가 전부 사라졌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의무 보존 연한이 4년인데 의무 보존 연한이 지나기 전에도 이게 사라졌다면은 이게 무언가 더러운 커넥션이 있다는 거죠. 자기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 서류를 없애버렸다는 의심을, 합리적 의심을 갖기에 충분한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울대도 무슨 뭐 인턴 예정 증명서니 하는 말도 안 되는 걸 발행을 해서 이렇게 입시에 써먹었고, 자, 이 서연고라고 하는 이른바 스카이로 불리는 대한민국 최고 명문대학 세 군데에서 이런 비리가 다 터져 나온다면은 이제는 정말 누구를 믿어야 하며, 스펙이나 쌓지 공부는 하면 뭐해 하는 식으로 입시 전략이 있는 자, 가진 자들에게서는 바뀌지 않을까. 이것이 불공정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 되고, 대한민국 3대 명문사학에서 이렇게 하나같이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일어난다는 게 말도 안 되니까, 서울대 재학생 혹은 졸업생, 연세대 재학생 혹은 졸업생, 고려대 재학생 혹은 졸업생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이 문제를 청결히 끝나도록, 아주 그냥 청렴 결백하게 끝나도록 여러분들이 출신 학교 혹은 다니고 있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교에 여러분들의 양심을 건 뭐 민족 고대니 뭐니 그런 간판을 내리지 않을 거면은 정당한 요구를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쪽 출신이 아니라서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제 주장만 말씀드릴 뿐이고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여러 가지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 들어보시고 뭐 내용이 나쁘지 않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꾹 꽉꽉 눌러주시고 나가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계백장군 인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